자, 오늘도 전번에 이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한국과 북한의 체제 비교입니다. 체제하면 이제 시스템이라 그러죠. 시스템. 자, 즉 시스템 관점에서 한국과 북한을 비교해 보겠는데, 이미 우리는 이제 한국에 살고 있죠. 북한에 대해서는 뭐 피상적으로 매스컴이나 또 책, 강의 등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도인데, 자, 오늘은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 살펴볼 텐데, 특히 한국과 북한의 경제 체제, 이코노믹 시스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비교하고, 또 마지막으로 경제적 성과를 통계 수치를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모형은 국민 경제 성과의 결정 요인, 이러한 모형인데, 자, 이런 국민 경제 성과는 1차적으로 경제적 요인, 또 정치적 요인, 또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적 요인은 경제 체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또 정치적 요인은 정치 체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이 모형에 의하면, 자, 마찬가지로 사회 문화적 요인들, 이러한 그 가치 체계, 가치 문제는 이러한 밸류 시스템, 가치 체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안빈낙도다 그러면은 사실은 물질적인 것이 적어도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치 체계, 그 사회의 가치 체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경제 체제, 정치 체제, 가치 체계는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국민 경제 성과를 결정짓는다. 그것을 염두에 두려고 이러한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것을 별로 신경 안 쓰고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국민 경제 성과를 얘기하거나, 또는 뭐 이런 것을 얘기 안 하고 정치적인 요인 가지고 이제 국민 경제 성과를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또 체제들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정치 체제를 비교해 보면, 자, 한국과 북한이 있죠. 대한민국은 어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또 여기는 뭐 공산주의죠. 권력 구조를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인데, 이쪽은 뭐 집중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선거제도, 여기는 자유선거죠. 대의 정치. 여기는 이제 뭐 1인 독재, 선거가 형식적이죠. 거의 100% 이렇게 예, 달성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는데 언론 표현의 자유가 있죠. 자유가 보장되죠. 여기는 뭐 제한되죠. 또 경제와의 관계를 보면은 시장 경제 체제고, 여기는 계획 경제 체제죠. 또 인권이 여기는 보장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이 북한은 인권 문제가 있잖아요. 제한이 되죠. 그래서 이 정치 체제가 이제 다른 거죠.
자, 가치 체계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 개인이죠, 개인. 그렇죠, 개인. 뭐 혹은 공동체를 중시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중요한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최고 수뇌부 또는 집단 이게 뭐 수령이라 그러네요. 과거에 뭐 김일성 이런 거죠. 또 권리, 자유와 권리가 보장받는 데 비해서 이쪽은 통제와 복종이죠.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예. 여행권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경제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중요한데 이쪽은 뭐 평등을 중요하죠. 평등. 국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방된 사회지만 여기는 폐쇄되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미래에 대한 그 드림, 꿈이 있는 그런 사회잖아요. 여기는 충성이 중요해요. 체제 유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체제 유지. 그래서 이 가치 체계들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경제 체제를 비교하면은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고 거기서는 명령에 의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죠. 또 국가 소유입니다. 토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 소유. 반면에 한국은 시장 경제 체제고 경제 문제가 가격 신호 등에 따라서 해결이 되죠. 누가 명령을 하지 않아도 경제 주체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또 특별히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은 계획경제체제, 우리 한국은 시장경제체제라고 이렇게 대비시켜서 비교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설명한 거죠. 북한에서는 명령에 의해서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를 위해서 생산하고 분배 문제죠. 이것이 계획 당국에 의한 명령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당국의 그런 그 표시가 없죠. 안에 당국이 없어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가격 신호 등에 의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경제학이죠. 가격 신호 등에 의해서 경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또 분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시장 경제 체제에 있어서의 경제학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는 비교적으로 이제 비교 체제, 경제 체제를 비교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한국 경제와 북한 경제의 경제 순환 모형을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죠. 자, 현실 경제, 한국 경제의 현실, 그 복잡한데 그것을 엑스레이 사진으로 이렇게 찍게 되면 이렇게 가계, 기업, 시장들이 찍혀 나옵니다. 저축, 투자, 조세, 정부 지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혼합 경제 체제인데 정부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찍혀 나오는 반면에 우리 북한 경제는 자 이게 이상하죠. 이 비대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 계획 당국이죠. 김일성 지금은 뭐 김정은인가 이렇게 계획 당국이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 명령을 통해서 이제 그 경제 활동을 보면은 수출입이 뭐예요? 이쪽 찌그러져 있죠. 뭐 밀수입 정도. 또 시장이 보이질 않아요. 시장이. 예. 그래서 이 장마당이라는 그 불법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유지는 하고 있죠. 불법인데 뭐 지금 한 400개 정도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뭐 돈을 받으면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가 이 시장인데 찍혀 나오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죠. 백성 왕조 체제니까 거기서는 이제 뭐 배급을 주겠죠. 또 생산도 뭐예요? 정부 기업들이죠. 또 농업, 농촌의 어떤 조합 형태 이러한 체제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 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는 그 사진이 아니라 뭔가 지금 비대한 어디 한 곳이 비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암적인 존재가 되는 그렇죠. 이쪽이 썩어가지고 그러한 그 경제 체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북한의 장마당이 나오네요. 최근 통계로 보면은 한 뭐 400개 이상이 이렇게 장마당이 존재하는데 일단 공산주의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시장 경제가 거의 없는 그러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 성과를 비교해 보면 먼저 우리가 옛날 그 소련이 이게 이제 공산주의고 미국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인데 자, 이 실적을 보면은 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자, 소련도 처음에는 좀 높았어요. 경제 성장률이. 그러다가 1990년대 초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때 이제 뭐예요? 무너졌죠.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또 그 이전에 정치적으로 연방 체제가 10개 이상의 그 스테이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런 식으로 이게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경제 체제가 무너지면서 정치 체제가 무너졌죠. 그래서 이미 이러한 그 계획 경제 체제는 실패한 걸로 이렇게 판정패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 당시 1980년대 중반 당시에 보면은 미국의 생활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일소련은 40밖에 안 돼요. 그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자, 북한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한때 뭐 1960년대 초반은 북한도 경제 성장률이 뭐 낮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한국은. 북한은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때가 이제 뭐예요? 이때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이 왔죠.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서 이때 한 300만 명 이상이 탈북했다.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한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때는 뭐 코로나인가요? 코로나 이렇게. 자, 북한은 한때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최근은 뭐 성장률이 한 3%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언뜻 보면은 이것은 어떤 그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이것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하튼 이제 성장률이 한국은 고도 성장을 했지만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나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많죠. 이렇게.
자,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비교해 봐도 60년대에는 오히려 북한이 조금 높았어요. 이 당시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기 전이죠, 본격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경제 성장을 해 가면서 북한은 최근 24년 통계인데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통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거의 30배가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36,465달러인 반면에 북한은 1,249달러입니다. 1인당 이렇게 30배 차이가 나고, 사실 이것은 이제 GDP에서 나온 그러한 소득 통계가 되겠는데, 생산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미사일이나 핵무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그런 수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상당히 북한의 그 1인당 그 복지 수준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거의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자,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요약하고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제 체제는 정치 체제 및 가치 체계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국민 경제 성과를 결정합니다. 경제 체제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체제도 같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한국의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자유. 국민이 주인이고, 또 공화국이니까 이제 그 투표를 통해서 대의 정치 한다는 얘기죠. 자, 북한의 정치 체제는 뭐예요? 그냥 조선시대와 같은 세습 왕정 체제죠. 1대, 2대, 3대. 그렇죠.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팩트죠. 자, 한국의 가치 체계는 자유, 창의, 개방이죠. 북한의 가치 체계는 뭐 통제, 복종, 폐쇄죠. 이것도 우리가 팩트로 볼 수 있죠. 자, 한국의 경제 체제는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예요.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죠. 물론 이제 양극에 있어서 북한은 뭐 이 정도, 뭐 한국은 뭐 이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북한도 장마당이 있잖아요, 장마당.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죠. 자, 성과를 보면은 체제 경쟁, 특히 경제 체제 경쟁에서 옛소련은 이미 무너졌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실험이 끝난 거예요.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이죠, GNI는 한국의 30분의 1에 불과하대.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북한 체제적인 요소가 입법화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제 우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동영상 한국 경제의 공산지 공원지 잘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옛날에 그 전에 이것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특히 젊은 우리 수강생들이 있으면, 시청자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젊은 층의 우리 시민으로서, 자, 우리 한국의 경제 체제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경제 성장할 때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상당히 이 경제 체제가 상당히 이쪽에 요소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주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로
예, 작은 정부로 갔었죠. 자, 그래서 작은 정부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터닝해서 이쪽으로 계속 갈 건지, 그렇죠? 또 여기서 멈추고 이쪽으로 갈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한번 보고서 공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는 최근에는 이렇게 턴하는 그러한 그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유재산을 제한한다거나 또 특정 제품에 대해서 뭐 무료로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그 군정 체제가 있었죠. 미국이 군정 해방 이후에 그때 그 투표를 해보니까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이 체제를 여기를 선호했대요. 물론 그 당시 뭐 그냥 깨어났다기보다는 그냥 이 독립운동과 이렇게 맞물려서 뭐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를 한 것은 뭐예요? 그 10%, 상위 10%, 특히 정치 지도자가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끌고 갔다는 거죠. 그렇죠? 끌고 갔다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45년도에 이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한번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경제 체제에 대한 방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그러한 취지에서 이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설명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여러분들이 그 SNS나 유튜브 또 책자를 통해서 따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도 다른 주제로 특히 한국 경제에 관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